막상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 집은 찐이다. 요 한번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요리를 통해서 인류를 들여다보는 국내 음식 다큐멘터리의 개척자 우리 이육정 PD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이육정 PD님은 그 이제 그 면을 통해서 네네. 이 약간 그 인류 문명사를 다룬 이게 누들로드라고 네. 음식 다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다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좋아해서 음식을. 좋아해서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아 그래요? 네, 우리 집안 자체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지만 먹어조진 먹는 거로 모든 것좀 아, 진짜요? 계산이 탐지나 아니 어느 정도로 드셨길래 이렇게? 우리 집은 정말 아침부터 아주 진수성찬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엔겔 지수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그 덕분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 들어와서 실은 제가 뭐 국방에 대한 다큐도 또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속 깊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음식 그 다큐멘터리, 음식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아니 근데 당시 누들로드, 그러니까 면을 가지고 다큐를 한다고 했을 때 회사 내 반응이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금 벌써 그 기획한 건 12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셰프라는 그 말 맞아요. 자체도 그 뭐 그런- 생각도 예. 하고 네네. TV에도 아마 거의 그 음식 다루는 프로가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죠. 어떤 예능이나 교양 프로도 아니라 다큐멘터리고 방송사가 1년에 한 번 크게 하는 이런 대기획인데 국수 가지고 한다니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황당한 제안이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작비도 꽤 들 거 아니에요. 그때 거의 한 10억, 11억 정도 와, 들었죠. 그럼 뭐 네. 엄청나게 큰. 10억, 11억에 한 몇 편 찍어 오는 겁니까? 그게? 7편. 그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기간 한 2년, 뭐 기획까지 하면 2년 반이죠. 2년 반이요? 네, 2년 반. 근데 시간 금방 지나가요. 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저도 일을 했지만 사실 다큐 PD님하고는 얘기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제가 또 자주 보는 게 이제 그 세계 여행하는 네네네. 그 PD님이 여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KBS에. 그러면 그거 보면 PD님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막 우리는 뭐 여행 한 어떻게 주에 보면 그냥 사실 돈도 벌고 여행도 네, 하고. 여행도 하고 네. 막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두시고 그것도 먹어보고 너무 부러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많이 들으시죠? 네. 실은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카메라에 담기 바쁘지. 제일 맛있고 막 김이 우락우락 올라올 때는 촬영을 해야지.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저희랑 거의 비슷하네요. 저희랑 우리랑 비슷해요. 자, 인서트 좀 먼저 찍고 먹겠습니다. 물 떨어져. 어떤 경우는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 가잖아요. 네. 정말 그 뭐 미슐랭 뭐 그런 게 투스타, 너무 쓰리스타. 부럽더라고요. 그 경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셰프들이 자기가 막 정성껏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딱 요리가 최고일 때 우리가 다 찍죠. 네. 김이 식었어도 우리는 그래도 한 입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차없이 버려요. 왜요? 이거는 이제- 자기 음식이 최고일 때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버려. 와, 또 이런 거는 몰랐네. 많은 또 면을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육정 PD님은. 가장 좀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혹시 면은? 나는 네. 우리나라 국수에서는 제가 이제 냉면을 제일 좋아해요. 냉면. 냉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저는 이 숙취를 다스리는데 냉면 이상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저 화기를 뭔가 이렇게 탁 잡아주는 느낌. 잡아주는 것 같아서 냉면 너무 좋아하고 예. 사실 저는 네. 처음에 평양냉면 먹고 맛있다고 한 사람 허세인 줄 알았어요. 처음 먹으면은 맛이 뭐야? 근데- 이상해요. 3번만 먹어버려요. 그러면 제 발로 찾아갈 것이다. 근데 진짜 딱 3번 먹고 저도 두 번째 먹으면서 오, 와. 야, 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날 딱 눈 떴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확실히 그 감칠맛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그럴까?
그 맛의 발견은 그 미세함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예전에는 모르던,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오래가는 친구는 처음에는 확 좋은지 모르다가 숨겨져 있었던 매력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평생 가고. 평양냉면의 맛은 그런 맛 같아요. 와, 근데 저는 맛 표현을 보통 이제 저나 재석이 형이랑 하면 어떠세요?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야, 죽인다, 죽인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다. 해외에서 먹은 것들은 뭐 많긴 많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누들로드 촬영할 때 그 최초의 국수가 나왔던 그 신장에 가면 네네네. 그 라그만이라고 있어요. 라그만? 라그만. 어떤 면입니까? 그게요 수타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선형의 그 국수 모양을 만드는 게 인류가 최초로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네네. 그 짜장면 집에 가면 지금도 하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였냐면 이제 양고기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해서 그걸 센 불에 볶아요. 볶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수타로 뽑은 좀 굵은 면발이에요.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요. 무슨 맛입니까, 그건? 그거는 춘장이 빠진 짜장면 같기도 하고. 춘장이 빠진 짜장면? 근데 좀 심심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소금 간을 하죠. 소금 간을 하고 그 향신료가 좀 들어가는데 그거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나? 누군가가 가져와서 식당 열어도 괜찮게 될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 또 궁금하네, 라그만. 아, 보통 이럴 때, 궁금하네, 그러면. 그럴 줄 알고 제가 라그만을. 나오면 저 인서트 먼저 찍겠습니다. 먼저 인서트. 네네네. 야. 아니, 우리 면마니아 이육정 PD님께서 꼽은 그 국내 면 맛집. 우리 자기님들 지금 또 이제 귀가 쫑긋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미 다 아시는 그 냉면 맛집이에요. 그래서 우레옥이라고 하는 그 냉면집을 제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레옥이라고 하는 그 냉면집을 제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거의 뭐 구울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예, 뭐.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뭐 고맙습니다. PPL인 줄 알겠어요. 예,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워서, 예. 너무 춥긴 춥네요. 근데 원래 냉면은 추운 날 먹는 음식인데 그래요? 냉면은 보통 그 여름에 먹는 여름에 먹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얘기고 냉면은 거의 무조건 겨울에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치미를 담그는 그 시기가 겨울이잖아요. 치미와 곁들여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전 냉장고 없잖아요. 맞아요. 동치미가 여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냉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우리 할머니. 그 이제 만주가 얼마나 춥겠어요. 네네.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마실 가셔서 이렇게 뭐 화초 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 만주 벌판을 이렇게 집집마다. 만주 벌판을 화투 치러 가요. 만주 벌판에 가는 많은 얘기 가운데 만주 벌판에서 말을 달렸다, 뭐 만주 벌판에서 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만주 벌판을 화투를 치러 왔다 갔다 하신 거는 진짜 처음 듣네요. 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거 뭐 과한 느낌이 드는데요. 딱 옆에 화투패 예, 들고 화투패를 들고 예. 화투를 들고 광활한 만주 벌판을. 야.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밤에 집에 혼자 오기 무섭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라면 늦게까지 시간 영업을 했는지 냉면집 냉면을 있었대요. 시킨대요. 그래서 그 냉면 배달원이랑 같이 온대요.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냉면 배달원이랑 같이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집에 딱 도착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의 기억으로는 정말 하면 냉면이 얼어 있었대요. 어렵겠죠. 얼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랫목으로 딱 다 모여가지고 깨가지고 먹었다. 야, 근데 저는 지금 겨울에 이육정 먹는 PD님 냉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만주 벌판을 그 배달원 그분과 함께 갖고 온 그 냉면. 얼마나 맛있겠어. 아랫목에 탁 지금. 이야기 서사가 다르네요, 우리랑. 뭔가 먹고 싶다. 그 냉면집 가셨을 때요. 그 좀 팁이 있어요. 뭐예요? 그 편육 있죠. 네. 예. 그 보통 이제 소고기. 그쵸. 근데 그 돼지고기를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따라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원하면 돼지고기를 편육으로 얹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워요. 냉면 육수와 그 돼지고기 그 편육으로 얹었을 때.
아 이게 저 냉면이 이육종 PD님하고 얘기하니까 또 확 땡기네요 이거. 아니 근데 저 식당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 집은 찐이다. 요 한번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다고. 딱 물이 나오잖아요. 네. 우선 보리차가 나온다. 그러면 또는 중국 음식점인데 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 집은 기본적으로 한 70점은 따고 들어간다. 왜요? 그냥 정수기 물 갖다가 주는 집이 있고 보리차를 끓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옥수수하고 맞아요. 보리차. 정성이죠. 굉장한 정성이 뭐 이거 가격을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건데 네. 그 안에 실은 이 요리하는 사람 이 식당 사장님의 마인드가 딱 보여요. 거기서 그냥 보리차 딱 주는 집 보면 야 이 집은 대충 맛있겠다. 하늘보리일 수도 있잖아요. 하늘보리도 맛있고 지금 하늘머리 누가 따르다가 아차 싶으셔가지고. 하늘보리. 근데 뭔지는 알겠어.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르꼬르동 블레라는 그 세계적인 요리 학교에 거길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들로드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초기 단계에는 이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반응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 줄도 몰랐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제작비가 좀 오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있으면 혼나겠다 생각해가지고 휴직을 하고 요리학을 가야 되겠다. 물론 혼날까봐? 좀 피해야겠다. 약간 피해야겠다. 예.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나는 앞으로 이제 정말 음식을 뭔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전문화된 PD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이제 실제로 요리를 정말 프로들 배워야겠다. 사이에서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전에부터 요리를 좀 하신 거예요? 여기 그 요리 학교 들어가려면 그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방송국 안에서는 제가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송관 어디? 예? MT가 MT가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잘못 왔다는 생각이. 왜요? 예, 저 빼고는 다 거의 프로더라고요. 그렇겠죠. 나는 처음에 가면 뭐 이제 칼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가르쳐 줄 줄 알았어. 아주 기본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투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 6개월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맨손으로 섞는 것은 바로 지적 대상입니다. Touch the broccoli. Freezing, not cold, freezing. 난 맛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그런 맛을. 정말 방송국에서는 막 정말 잘 나가는 지금 표정이 보였어요. 약간 그 분노가. 그렇죠. 그 인정받는. 한마디로 방송에서 방귀깨나 끼는데. 예? 그러니까 어디서 혼나지 않았는데 네. 거기 가니까 너무 선생님도 너무 나는 이제 요주인물인 거야. 쟤만 잘 보면 돼. 그 친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고 그것도 저기 학비하고 막 이런 굉장히 거. 많이 거의 있는 재산 다 썼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지 학교에서는 이 진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 한 가지 돌파구를 마련했죠. 이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학교에서 딱 그러는 거야. 니네 동급생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모아놓고서 선생님이 시간을 주더라고. 너가 딱 얘기를 해라. 5분 동안 설득해보래. 근데 애들 얼마 깐깐해요. 딱 다큐 찍겠다 그랬더니 벌써 딱 어떤 애가 손들더니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지금 내 수업하는 거 방해되는 방해되는 거 아니야? 거, 내가 왜 그렇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너가 10년 후에 세계적인 셰프가 됐을 때 너의 학창 시절을 찍어놓은 이 다큐가 엄청난 소스가 될 수 있다. 설득되네. 네. 이거 설득된다. 그 얘기 한마디에 애들이 고개를 끄덕. 역시 PD님이라. 하여튼 그 덕에 다들 오케이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촬영하는 날은 나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촬영 날은. 촬영 날은. 야 이 카메라 하나가 또. 하다가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네. 옆에 와서 이러고 그래서 그 덕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죠. 네. 요리 학교를 나온 이유는 남의 음식을 함부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방송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잘 모를 때는 쉽게 평가하죠. 이거 맛있어, 맛없어, 이거 별로야 막 이러는데 그걸 내가 직접 해본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 요리사가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 만드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네. 실험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이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죠. 너무너무 변했는데 제일 많이 변하고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데가 실은 식당이죠. 맞아요. 예, 특히 이 골목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요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골목마다 주방이 있는 거예요. 키친이 있고 거기에 정말 요리를 정말 열정을 바쳐서 하시는 정말 숙련된 요리사들. 만약에 그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집에서 다 간편식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골목 식당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네네네. 밥집들이. 제가 있는 데는 회원동이에요. 바로 남산 아래. 그곳이 원래 이제 남대문 시장이랑 붙어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았죠, 아주. 그리고 또 회사원들도 많았고. 근데 우선 관광객이 뚝 끊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회사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생계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도시락을 만들어보자 해서 도시락을 그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메뉴도 개발해보고 배달을 좀 할 수 있는 도시락을. 그렇죠. 배달도 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도.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작년에 마을 축제 겸해서 하루 팔아봤는데 하루에 30개 겨우 팔던 집이 200개를 팔았어요. 오. 그래서 야 이건 되겠다. 되겠다. 그리고 그 사장님들 이모님들도 엄청나게 그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딱 특색 있는 도시락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기업에서 이거를 노숙자분들을 돕는 보통은 어디 큰 공장에서 만들어서 도시락이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위기의 골목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상생이네요, 상생이죠. 진짜 말 그대로 상생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이 그래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도 저희 비님 네. 프로그램 하나 이제 또 하실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지금 백종원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니요. 저, 약간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육정의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육정의 골목 탐방. 아니, 저는 그런 손을 왜 추우신 것 같아서. 손을 왜 잡어? 정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서 하시기가 야, 힘들기 그렇지.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같이 핸들링하기 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하라면 하고 가서 자 그럼 자고 치워 그러면 치우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한 두세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피디님이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저희가 하고 네, 저희가 하고 자, 먹고 이육정의 밥 좀 넣어. 예. 또 이제 저희 웃으세요, 거를 웃으세요. 찍어서 스튜디오에서 따뜻하게 형이 그 VCR 보면서 코멘트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육정 PD가 어, 어딜 뭐. 갔다 왔는지. 네. 자, 이육정의 밥 좀 넣어 한번 볼까요? 네, 밥정너 현장에 나와 있는 조세호입니다. 저희 피디님 지금 안에서 요리하고 계시고요. 자, 이육정의 밥 좀 넣어. 이거 나올 줄 모릅니다. 유키스? 예스. 좋습니다. 우리 조셉이. 제가 한번 이것은 8세기경 바이킹들의 식사 방식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뷔페? 네? 뷔페? 바이킹들의 식사 방식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뷔페? 네? 벌써 일단은 문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들은 오랜 항해 후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것을 자축하며 커다란 널빤지에 온갖 음식과 술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 열차에 있는 간이 식당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뷔페? 뷔페.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그럼 아까 사실 바이킹들의 식사 방식에서 바로 정답을 맞추셨는데 맞추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뷔페 정답입니다. 이야. 바이킹들의 식사 방식에서. 아. 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현금이에요. 박정너의 그 첫 제작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 밥정너의 첫 제작비로. 종자 예. 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